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지 엿새 만에 석방됩니다. 자,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에서 형량도 늘고 갑자기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였답니다. 자,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는 없다. 도주 우려 때문에 다시 수감시켰다.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게 됐습니다. 자, 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정신 나간 사법부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이낙연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지금 유튜브 경쟁이 붙었습니다. 자, 황교안 TV, 오세훈 TV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전쟁에서 이겨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오른쪽에 추천 채널, 그동안 있던 채널들은 잠시 뒤로 물리고 2020 황교안 TV, 오세훈 TV를 올렸습니다. 자, 지금 검색을 하면 황교안 TV, 오세훈 TV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진성호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추천 채널에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서 황교안 TV, 오세훈 TV 더 강한 유튜브 채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광고 방송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7년형 그리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을 때 이명박 정부의 장관 수석들이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다. 문재인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 강훈 변호사가 보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원 보석 취소 이유가 도주 우려였다고 합니다. 자, 이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사유로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도망 염려와 죄증 인멸 염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는 2심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근거는 도주 우려라는 게 강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자, 변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에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루어져 있고 경호 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 지위를 감안할 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으면 너무나도 명백하다. 가택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 반형사소송법적 조치다. 이러한 위법한 보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모두 수용하고 준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보석 취소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불복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점도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인은 재항고를 대법원에 할 수 있고 또 재항고의 경우 적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이 도망가겠습니까? 지금 강훈 변호사의 말처럼 24시간 밀착 경호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량에 넣은 거는 물론 다시 구속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성명을 냈던 이명박 정부의 장관 수석들, 그리고 이어서 이명박 측 변호인의 이 재항고에 따라서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엿새 만에 석방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석방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엿새 만에 석방할 것을 논리조차 불분명한 이유로
다시 감옥에 넣었을까요? 이런 정치보복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성명을 냈지만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구속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방법이야 법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6살 만에 어쨌든 석방됐으니까 잘 됐지만 그 과정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까? 그것도 2심 재판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자정 이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 구속된 지 엿새 만입니다. 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 대법원에 제안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 편, 내 편 갈라서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 나이가 올해 79세입니다. 정말 저는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지금 삼권 분립 사회에서 장악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판을 대한민국 사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